안녕하세요. 팔팔하게 사는 시니어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김 소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첫 컨텐츠로 지금 준비한 내용인데요. 요양기관에 대해서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요양원을 10년 정도 운영하시고 2021년도에 주간보호센터를 이제 설립하셔서 운영 중이신 효성실버 데이케어 센터 안소영 원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요양기관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을 한번 들어보고자 이렇게 제가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요양기관은 이제 무조건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장기 요양 보험 제도가 시작된 지 2008년도부터 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이루고 있는데, 지금 주간보호센터의 경우에 각 어르신들의 그 본인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이 15또 9%, 6%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국가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고, 어르신들 등급을 또 하루에 이용하는 그 시간별로 이렇게 그 구간을 나누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하루에 어르신들이 8시간에서 한 10시간을 이용하실 경우에 한 끼에 끼당 식사 비용하고 포함해서 한 20여만 원에서 한 30만 원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어르신들의 그 노령 수당이 보통 한 30만 원 정도 지급이 되는데, 그 정도 금액으로 어르신들이 하루 종일 센터에서 와서 즐겁게 생활을 하시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케어를 받으면서 그 정도 금액으로 어르신 생활을 케어해 드릴 수 있다고 하면 정말 합리적인 금액이고 절대로 이렇게 비싸다 이런 생각은 아마 안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거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옛날에 고려장 이런 것도 이제 보면 죄책감이 많이 들잖아요. 산에 이제 부모님들 모셔놓고 이렇게 죄책감이 많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요양원에 보내게 되면 옛날에 고려장 같은 느낌으로 좀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죄책감을 느끼시고 이제 요양원에 보내면 이제 불효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요양원에 가면 그 가족의 관심이 줄어든다 보통 이렇게 또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 장기요양기관 제도라고 하는 것이 일단 만성적인 질환을 가진 그런 어르신들을 집에서 케어하는 그 부담을 덜기 위해서 생긴 것이 장기요양기관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르신들의 노후에 이런 생활을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볼 때는 이거를 뭐 고려장 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는 좀 어폐가 있고, 요양기관도 또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 방문요양센터 이렇게 있습니다만,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매일매일 집에서 거주하시면서 매일매일 센터를 나오셔서 생활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의미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다라는 생각이 들고, 센터에 모시니까 이렇게 어머니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관심이 좀 줄어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다른 센터들도 다들 그렇겠지만 저희 센터에서는 어르신들의 매일의 생활을 밴드에 올려서 보호자님들이 매일매일 우리 부모님이 어떤 식사를 하시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시며 어떻게 하루를 지내고 계시는지를 매일매일 업데이트해서 이렇게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에 대한 관심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지금 주간보호센터랑 요양원을 이렇게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계신데, 실제로 이제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의 보호자분들이 종종 조금 찾아오시기도 하시나요? 당연하죠.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매일 집에서 출퇴근을 하시기 때문에 궁금증이라든지 이런 것이 덜하지만, 시설에서 와 이렇게 요양원에 오신 보호자님들은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증이 항상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 요양원도 역시 똑같이 주간보호센터와 똑같이 매일매일의 그 프로그램과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을 밴드에 올려드립니다만은, 면회명 이런 걸 자주 신청하시고 이렇게 해서 특별히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한은 수시로 면회가 다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혹시 많이 찾아오시는 보호자분들이 주에 혹시 몇 회 정도 될까요? 주에 몇 회 정도까지는 아니고 많이 뭐 오신다고 해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뭐 그렇게 오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나 이제 요양원에서 이제 보통 얘기들 많이 하시는 게 이제 가면은 개별적인 케어가 그 어르신들이 20명, 30명, 뭐 큰 곳은 뭐 40명, 50명도 이렇게 되는데 개별적인 케어가 부족하다라고 이제 보통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케어를 해주고 계신지? 제가 우리 선생님들하고 회의를 한다든지 직원 교육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르신들 개인의 관심, 개인의 그 욕구, 개인의 그 니즈에 맞추어서, 즉 어르신들의 그 눈높이에 맞추어서 이렇게 케어를 해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바입니다. 예를 들자고 하면은 최근에 저희 센터에 오신 어르신 중에는 마늘이 들어가 있는 국을 안 드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니 도대체 한국 음식에 마늘이 안 들어가 그런 음식을 드신다는 게 이게 가능하기나 한가.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요양원과 또 주간보호센터 또 선생님들까지 하면 하루 식수 인원이 한 130여 명 되는데, 이 마늘 안 드시는 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저희 그 영양사 선생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해서 다 간을 하고 마늘을 넣지 않은 상태에서 그 어르신의 국은 따로 뜨고 반찬이랑 따로 떠서 나중에 마늘을 넣고 해갖고 조리를 해서 내도록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저희가 일반식을 드시는 어르신들, 죽식을 드시는 어르신들, 경관식을 드시는 어르신들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고, 일반식 대신에 또 가름식, 또 이렇게 다짐식,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렇게 드시는 그 형태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당뇨가 있으신 어르신들은 보리밥 지어가지고 보리밥으로, 전수 보리밥으로 해갖고서는 식사를 하신다든지, 또는 뭐 혈압이 높으신 어르신은 조금 간이 이렇게 좀 슴슴하게 해가지고 드시는 어르신, 그리고 특별히 보통의 간이 되어 있어도 항상 싱겁다고 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어르신들은 따로 소금이며 이런 거를 책상에 놓고 해서 기호에 맞춰서 드시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때로는 제가 조금 염려하는 거는, 또 선생님들 간에 조금 별스런 어르신이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까지 다 컨트롤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제가 선생님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앞으로 어르신들이 주간보호센터든지 요양원을 이용하시는 그 어르신들의 연령층은 점점 더 내려갈 것인데, 이 어르신들의 이런 다양한 요구, 다양한 니즈에 맞추어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이런 우리가 역량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주는데 주간보호센터 안 올 이유가 없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집에 계시는 것보다는 훨씬 나오면 뭐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하니까 나오셔야 되겠네요. 보통 여기 오시는 분들이 노인성 질환을 많이 앓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저는 효성 쪽에서 재활도 한다라고 얘기 들었는데 혹시 네네. 그런 사례도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어르신 중에는 그 뇌경색을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까지 발생을 하셔가지고 장기요양 등급이 한 2등급 정도로 나오신 어르신이 계셔요. 근데 이 어르신은 우리 장기요양 기관을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가 아니어서 재활병원에서 계속 재활하시고, 저희 센터는 주 1, 2회 정도만 나오시도록 처음에 오셔서 상담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어르신이 센터에 오셔서 재미를 느끼고 이렇게 하시니까, 나는 이제 재활병원에는 안 가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이용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바꿔놓은 다음에 어르신 상태가 굉장히 좋아졌는데, 이제 거동하시는 거, 앉았다 일어나시는 거, 또 이렇게 자전거 타시는 거, 이런 것들이 안 되셨던 어르신이 지금은 자전거 타기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또 이렇게 왔다 갔다 보행 운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또 전신 근력 운동, 스트링을 이용해서 하는 그 바디 스파이더도 열심히 안 빠지고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보호자님의 배우자분인 그 남편분이 처음에는 너무 얼굴이 상심해져서 이렇게 오셨는데, 정말 깜짝 놀라게 얼굴이 혈색이 달라지시고 너무 벙글벙글하게 웃으시고,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좋아지셨습니까 하니까, 아내가 너무 즐겁게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면서 근력도 좋아지고 매일매일 즐겁게 생활하시는 걸 보니까, 재활 운동을 한다고 해서 집중적으로 재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일상생활 기능을 회복하고 이러는 것 속에서 어르신이 자연적인 재활이 되고 있구나, 이런 것에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혹시 그 어르신이 재활병원에 다니신 지는 얼마 정도 되셨던 분이? 한 3개월 정도 3개월 다니셨던 다니셨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재활병원에서는 실제로 재활에만 집중을 하시고 네네. 여기 와서는 재활도 하면서 이제 다양하게 두루두루 그런 어르신들이랑 같이 또 놀고 네네. 식사도 맛있게 개별적으로 하시고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들을 다 하니까 이제 네. 어르신 상태가 또 좋아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들었을 때는 사실 이제 무조건 오셔야 되는 건데 이거 다 생각하기 전에 이제 요양기관은 마지막 선택지다. 이제 어르신을 케어하는 마지막 루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제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어르신 같은 경우는 그 정말 치매가 명백하고 그리고 일상생활이 전혀 집에서 혼자 자립해서 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또 자녀분들은 뭐 생활이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직장에 나가서 계시고 어르신이 거의 혼자서 지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르신을 센터 하나에 맡긴다든지 아니면 요양원에 보낸다고 하는 것 자체에 어떤 막연한 두려움, 어떤 연민의 정 이런 것 때문에 아예 등급받는 것조차를 거부하고 망설이고 결정을 못 내리고 그렇게 계시는 어르신들을 종종 주변에서 봅니다. 그래서 내 어머니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좀 기울이셔서 도대체 이 장기요양기관에서 주간보호센터에서 어르신들을 어떻게 케어를 하고 어르신들이 실제로 어떻게 일상생활의 기능이 회복이 되고 어떻게 삶의 질이 향상되는지 하는 걸 한번 와서 보시고 이렇게 어머니를 이용하시게 할지 하는 것을 좀 결정하셨으면 좋겠다. 막연한 인간적인 연민의 정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엄마를 어떻게 보낼까 내가 어떻게 해봐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내가 어떻게 될 수가 없는 것이 이미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젊은 자녀분들 세대에는 자녀분의 또 생활이 어르신들은 또 어르신들의 또 이런 앞으로의 이런 케어에 대해야 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시게 하시면 어르신의 삶의 질이 훨씬 지금보다 향상될 거라고 저는 100% 자신합니다. 그러면 혹시 요양기관을 선택해야 될 최적의 시기는 언제쯤일까요? 최적의 시기라고 하는 것은 어르신들이 만성적인 노인성 질환, 즉 뇌출혈, 뇌경색, 또 파킨슨, 치매 이렇게 4가지의 그 카테고리 안에서 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 어머니가 정신은 말짱하시다 하더라도 이 중풍이든지 뇌경색으로 해서 이렇게 거동이 일단 불편하시다든지 그래서 일상생활 하시는데 지장이 있으시다든지 또는 초기 인지장애로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방금 전에 한 일도 까맣게 잊어버리시고 냄비를 올려놨는데 이렇게 태우시고 벌써 이런 것이 인지장애의 시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신 건 아닌가라고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그렇게 할 때에 바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서 장기요양보험 신청을 해서 등급을 받고 적극적으로 이 센터나 요양원을 이용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치매라든지 파킨슨이라든지 뭐 그런 초기 증상이 조금만 있더라도 이제 병원에서 혹시 그런 등급을 저희가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뭐 조금 있는데 바로 치매로 이렇게 진단이 나기는 어렵고 이게 이제 어르신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이런 치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때 가서 이 치매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시면서 추이를 살펴보면서 이렇게 등급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요양기관에 들어가면 자유가 없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희 요양원 같은 경우에 어르신이 뭐 외박을 한다든지 외출을 한다든지 이런 뭐 코로나 같은 이런 전염병이 돌지 않는 한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뭐 며칠간 이제 외박하실 거라고 당신이 약을 뭐 일주일치씩 챙겨서 그렇게 가시는데 정작 추석 같은 데도 한번 나가셔서 외박하시면 그 다음날로 오십니다. 저희가 오히려 깜짝 놀랄 정도로 아니 며칠 계시다가 오실 줄 알았더니 이렇게 일찍 오셨습니까 하면 아유 여기가 이제 내 집이지 거기도 다 불편하더라 자식들 눈치 보이고 아이고 내가 있을 곳에 가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 이래서 다시 이렇게 또 오시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외출하신다든지 외박하신다는 거 이게 너무 자유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가 없다?
저는 그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주간보호센터에서도 또 어르신들이 개중에는 내가 주간보호센터에 가면 내가 할 일을 못한다, 그러니까 나는 추석에 이장하는 일이면 이런 것도 다 해놓은 다음에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르신이 병원에 가신다든지 어떤 은행에 가신다든지 개인 물품을 사신다든지 어떤 볼일을 보신다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다 어르신을 모시고 가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드리고 대행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을 모시고 하기 때문에 자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선입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이상의 더 자유가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의 뭐 자유라고 볼 수 있군요. 네, 그러면 반대로.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요양원이랑 주간보호센터들이 진짜 정말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효성이 이제 어떤 전문성을 조금 더 들고 있는지, 직원들이 어떻게 어르신들을 대하는지도 조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선생님들에게 항상 어르신들이 계시기에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르신들이 정말 케어를 필요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무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에 대한 것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을 해야지 되고, 정말 내가 어르신의 연세가 되었을 때 내가 받고 싶은 그 서비스, 이게 과연 내가 받고 싶은 서비스인가, 내가 받고 싶은 대접인가,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입장을 바꾸어서 내가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비스를 받는 입장이라고 하면 내가 어떤 거를 원할까, 이걸 항상 생각을 해봐서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이렇게 하셔야지 된다. 또 어르신들이 정말 어르신의 그런 가려운 것을 긁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 어머니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일을 하셔더라고 이렇게 늘 강조합니다. 아마 그런 것을 통하여서 선생님들이 날마다 어떤 기본적인 그런 심성교육, 그다음에 일에 있어서 어떤 직업관,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려운 것을 긁어준다라는 표현이 정말 인상적인데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제 네네. 내 부모님들한테 어떻게 대해야 만족감을 드릴까,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럼 어르신들을 기계적으로 대한다라는 건 당연합니다.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인데,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에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또 한 말씀 해주시자면. 네, 정말 시설은 매일매일 늘어나고 정말 뭐 수두룩하게 길가에 있는 게 다 주간보호 차량이고 이렇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시설을 정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센터와 시설을 운영하는 그 시설장과 대표의 마인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어르신을 모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 또 그 어떠한 마음으로 어르신을 모시는지 하는 그런 부분과, 또 시설과 이렇게 환경과, 또 그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그 전문성과, 또 프로그램과, 또 식단과, 그 모든 것이 다 고려해 봐야 될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효성 실버 데이케어 센터는 최초에 생겼던 다른 많은 시설들을 볼 때 이제는 재활뿐만이 아니라 어르신의 노년의 삶의 질, 정말 웰빙 라이프를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건강뿐만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어떤 뷰티며 어르신들의 그런 부분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센터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정말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나오지 않을 수가 없고, 우수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정말 날마다 새로운 프로그램 속에서 어르신들이 정말 지루할 틈이 없고 매일매일이 즐겁고, 아, 여기에 오면은 정말 신난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센터가 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바로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는 센터를 찾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장기관에 대한 이제 오해와 편견에 대해서 영상을 이제 찍어봤는데요. 장기관은 뭐 비싸다, 뭐 가족의 관심이 줄어든다, 면 개별적인 케어가 부족하다, 뭐 자유가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를 많이 풀 수 있는 영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긴 시간이었지만 함께 해주신 성실버 데이케어 센터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